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비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쟁 경험이 없는 장수를 선택할 것이냐, 선거마다 이기는 장수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주장하신 분이 계시는데, 자,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네, 주호님 지금 어디 가 계십니까? 지금 오늘 경남 일대를 다니기 위해서 내려가는 중입니다. 아, 예, 지금 비행기로 이동하셨죠? 아닙니다. 성룡차로 이동 중에 지금 차를 세우고. 아, 그렇습니까? 예,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어제 그 비전 발표에서 지금 워낙 이준석 후보가 지금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어서 이건 여쭤보겠습니다. 전쟁 경험이 없는 장수, 이준석 후보 두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특별히 한 사람을 두고 했다기보다는 예. 내년 대선은 우리 당으로서는 명운이 걸린 그런 대선이거든요. 예. 근데 이 대선을 치르려면 인재 영입, 네거티브 대비, 그다음에 이 다른 정당과의 합당,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은데, 예.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무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론을 네. 당대표 선택 기준으로서 우리 당원들에게 호소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조경태 후보가 저희와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경상도 지역 곳곳 좀 가보시니까 민심을 봤더니 이 이준석 후보 지지율 이게 사실은 언론이 만들어낸 거품이다. 일종의 거품론인데요. 이런 얘기하셨는데 일부분 좀 맞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가?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에서 높이 나오는 것은 변화에 대한 욕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예,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 여론조사가 3번밖에 없었는데 이번 우리 당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여론조사가 무려 11번이 있었다 그래요. 너무 과도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당 당대표 선거는 우리 책임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인데 이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그냥 전 국민을 상대로 당원의 분포와 관계없이 이 지역별 인구대로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래서 정확하게 예를 들면 전당대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생산해내고 과도하게 퍼뜨리고 있는 그런 느낌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 정확하지 않을 여론조사를 가지고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많이 퍼뜨려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죠. 의심을 가지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또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좋다고 대리에게 회사 맡길 수 없다. 그리고 차가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가 문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회사든 언론사든 보면 대리라든지 처음 들어온 평기자 이런 사람들이 참신하고 또 그 세대를 대변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두 개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있고 괜찮다고 해서 그 편기자를 편집국장을 시킨다든지 대리를 사장을 맡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장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참신하고 반짝거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회사가 경영된다든지 언론사가 경영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내년 대선을 치를 당대표가 어떤 요소를 갖춰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이야기죠. 당표는 당 운영 전반, 그다음에 당의 혁신, 야권 통합, 네거티브 대비, 인재 영입, 그다음에 당내 갈등 조정, 여러 가지를 다 갖춰야 하는데 한두 가지가 장점이 보인다고 해서 그걸로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위험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안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를 심사숙고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베스트 드라이버 말씀하셨는데요. 베스트 드라이버를 모시겠다 하셨는데 누가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전 총장도 그 후보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베스트 드라이버를 정치 지도자 한두 사람이
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공개된 장을 펼치고 누구나 와서 공정하고 치열하게 경쟁한 다음에 거기에서 선택된 사람이 저는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나 다수의 집단 지성은 그 현명한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그 베스트 드라이버가 아닌 겁니까? 전혀 저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동북아 운전자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4년 지났습니다만은 지지율 자체가 우선 국민들의 평가가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30%를 겨우 넘을까 말까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국정 전반, 안보, 외교, 경제, 주택 문제, 그 다음에 백신 확보 문제, 사법 정의 문제, 인사 문제, 곳곳에 저는 국정이 상한 데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 최악의 난폭 운전자 내지는 역주행 운전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여쭤볼게요. 그 정상회담 이제 결과 두고 이제 뭐 최고의 그 회담이었다 얘기했는데, 조영 의원께서는 양측의 정부의 국을 외교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예. 정상회담은 사실은 미리 성과를 사전에 실무자들이 만들어 놓고 만나는 측면이 많은데요. 예. 우리 한미 동맹 자체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거의 이 부실화 내지는 형해화됐다는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가서는 또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로서는 한미 동맹을 다시 복원하고 강화하는 것이 저희들 요구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성과는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아마 문 대통령의 평소 생각과는 달리 이 미국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과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측면이기 때문에 성과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우리 당으로서는 우리가 꾸준히 요구해왔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성과라면 성과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 기업이 미국에 44조나 투자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는 미국의 백신 확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백신은 미국의 필요성도 있는 소위 한미 연합 훈련을 하기 위해서 미국 측의 이 필요성도 있는 국군 55만 명분에 대해서만 확보한 것이고 나머지는 전혀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기업의 손가락 얹기를 한 것이고, 백신을 구하려고 하다가 못 구한 거니까 국을 외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그 비전 발표의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선거마다 이기는 장수라고 본인을 설명하셨는데 그동안에 선거를 많이 그만큼 이끌으셨습니까? 우선 제가 당사자가 돼서 치른 선거가 5번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선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과 선거 직전에 지역구를 옮겨서 지금 김부겸 국무총리를 이겼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2007년 대선에는 제가 후보 비서실장으로서 대선을 가장 한가운데서 치러냈고 2012년 대선은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아서 8080 투표율 80%, 득표율 80%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거든요. 그다음에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당이 4연패를 벗어나서 압승을 한 그런 선거를 제가 상당히 책임 있게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마다 실패해 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자기 선거라든지 또 이런 데서 연속해서 실패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승리의 확신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 그런 것들도 판단의 기준이 되어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제가 잠깐 조경태 후보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 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제 뭐 지금으로선 이 말씀도 좀 이제 할 수 있는 시점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미 시기적으로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당 지지자들 중에는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계시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거든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인데 아마 연초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에서 지금 미루고 있는데 우리가 사면을 구걸할 생각은 없다. 사면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사정을 참작해서 조속히 결단을 했으면 하는 것이지 이 사면을 구걸하고 그 사면에 대해서 마치 대통령이 시혜적으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대통령이 빨리 좀 자유의 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론도 나오는데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사면은 사실은 우리 법치주의, 민주주의 원칙에서 보면 예외적인 제도이죠.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거치면 판결대로 해야 하는데 누구는 중간에 사면도 하고 그다음에 석방하는 것 자체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국가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전쟁은 엄청난 거액의 투자가 전제돼야 하는데 소위 오나가 아닌 사장이 고용 사장이 그런 것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저렇게 오래 있을 경우에 만약에 삼성 경영에 문제가 생기고 삼성이 반도체 전쟁에서 진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거든요.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대통령이 결정해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영 의원님, 만약 당대표 되시면요. 홍준표 의원 복당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복당해야죠. 같은 조건에서 무소속이었던 권성동 그다음에 김태호 의원이 이미 복당을 했고요. 우리 당의 대표였고 대선 후보였습니다.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이 끝내 거부된다면 그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국민의 당과도 통합하고 누구든지 오라고 하면서 홍준표 전 대표 당신은 안 돼 이럴 명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명으로 이제 예비 경선 후보 압축되는데 그 안에 드실 자신 있습니까? 그거는 이 질문을 처음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연한 겁니까? 이 질문을 처음 받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